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그리고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뭘로? 흑자로 살찌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부분 좀 해결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서울 건설기능학교에 대한 소개인데요. 직장에서 잘렸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 그리고 기능을 배워서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재취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분들이 명퇴를 당한 뒤에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90% 이상 망하지 않습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 5% 10% 이내라고 하죠. 하지만 자영업에서 성공한다 해도 월 200 이상 다 주고 월 200 이상 집에 가져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기술과 기능을 배워서 그동안 모았던 종잣돈들 지키고 빚도 안 지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요. 목공과 배관 그리고 용접에 대한 강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1개월씩 최대 3개월까지 각각 다 있고요.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자격도 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건설기능학교에서는 건설 쪽 일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말이죠.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따라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현재 실직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앞으로 건설 쪽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드시 각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조합 산하 건설기능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건설기능학교입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방송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경향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퇴직 후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요. 상해 실손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에는 상해 실손, 질병 실손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싸게 복지를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상해 실손 위주로 하죠. 질병 실손 의료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사를 읽고서 바로 개인 실손을 해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드립니다. 기사 내용을 읽다 보면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잘 확인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부는 보험 가입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 실손보험이든 뭐든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 실손보험 관련돼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이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게 11월 28일자 기사인데요. 12월부터 단체 실손, 2018년 12월부터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반대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를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는 단체 실손보험에만 가입한 후 직장을 떠난 퇴직자가 나이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죽을 병에 걸려도 가입이 되거든요. 물론 강제 의무사항이지만 하지만 죽을 병에 걸리면 실손의료보험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불가합니다. 거절당하죠, 당연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이 업계를 도와주는 이 기자의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래서 단체, 개인 실손보험을 연계해서 중단 없이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게 하자는 뜻에서 개편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얼마까지 되는지 금융당국에 따르면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받고 백혈병, 고혈압, 그리고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환 가능한 연령은 65세까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세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병원에 안 갔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고혈압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직장생활 그리고 자영업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에 많이들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혈압 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 심사 없이 된다는 얘기는 고혈압이 대부분 있으니까 심사 있는 상태에서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없을 때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전환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보장 종목의 세부 가입 조건은 전환 직전에 단체 실손보험과 가장 비슷한 상품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보장 종목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보험사에 인수심사를 거쳐서 보장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인수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말이 인수심사지 건강 검진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당뇨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러면 거절되거나 대부분은 거절되죠. 아니면 보험료를 굉장히 비싸게 올리고 고혈압에 관련된 질병들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제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계약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일시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단체 실손보험이 끝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은 다시 재개가 되는 거고요. 요 조건이 뭐냐면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한 후에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전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잘 내고 있던 분들은 다 대상이란 얘기죠. 또한 이직으로 인해서 여러 번 단체 실손보험 가입이나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개인 실손보험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사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한 두어 줄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의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가 개인 실손보험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따라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애청자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애청자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 범위가 200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작습니다. 특히 질병 실손은 처리하지 않고 상해 실손, 다친 부분, 특히 사고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고요. 회사에서 하는 단체 실손보험과는 보장 범위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을 하셔야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판매된다는 거 다 아시죠?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회사의 최대 이익이 갑니다. 조기 해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중도 해지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만기까지 가면 회사는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중도 해지를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 민간보험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에서 민간 영리병원이 처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고요. 우리 애청자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반드시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뭘요? 민간 영리병원을 말이죠. 지금 제주도에서 일단 하나가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제 바로 그러한 부분들 우리 애청자들이 잘 짚어주시고 감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민영보험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그때까지만 민영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 중에 필요 없는 것들, 이것들은 정리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잣돈이 조금 생기게 되겠죠. 해양환급금으로 종잣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상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필요한 보험이 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으로 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정기보험으로 하시고,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들고 진단자금도 손해보험사에서 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부분은 반드시 주택화재보험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주택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의 리스크 관리는 자연스럽게 되겠고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가정에서 나가는 지출을 아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축하는 금액인 가처분 소득은 더욱더 커지게 될 거고요. 당장 우리 애청자들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템을 PPL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생 월급, 평생 소득 원하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매월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는 아트테크, 즉 미술작품 재테크가 그건데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수익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투자 아이템이죠. 국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요. 투자의 최소 금액은 또 작습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고요. 기간도 짧습니다. 투자하는 기간 1년입니다. 부담도 없죠. 작품을 구입하면서 저작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매달 저작권료가 발생해서 추가 소득을 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노후 생활에 보탬도 되고 재산 증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시중은행 예금에 1,000만 원을 넣을 경우 1년 뒤에 받는 이자가 대략 12만 원 정도 되죠. 바로 이것을 대체해서 미술작품 재테크를 활용하면 1년에 12번 매달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사례를 한번 볼게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미술작품 재테크에 투자했을 때 첫 달에는 7에서 한 8만 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받게 되고요. 둘째 달부터 마지막 달 12회차까지는 매달 8에서 10만 원 내외에서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작품의 경우 실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저작권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들과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거나 재무 상담 문의하실 때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반드시 우수회원을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국내 투자상품 소개란 들어가실 수가 있고 거기서 문의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실 때는 반드시 문자로 문의해 주시고요. 연락처는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732-0233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문자로 하실 때는 성함, 현재 상황,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 그리고 원금 손실 위험은 있지만 수익을 높이 바라는 투자 상품의 비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 안녕.